네, 규 대표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이 순서를 여기 숫자 나와 있는 대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 순서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원론적으로는 이 순서에 따라서 작성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보통 보면 이 1 번이 문제 인식이고, 네, 그리고 2 번이 그 인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할 건지 이 부분을 좀 보는 음, 거고, 3 번은 이러한 솔루션을 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4 음, 번은 이 실행을 과연 누가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왜 도대체 너희가 하고 너희가 이 네, 일을 하는데 적합하느냐, 뭐 요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사실은 좀 원론적인 접근이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사실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이 수요부터 시작을 해서 공급으로 가는, 공급이라는 거는 제품 서비스겠죠. 솔루션 같은. 네네, 수요에서 이제 공급으로 가는 그 방식이 있고요. 반대로는 공급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를 찾아서 정의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음, 이게 뭐가 맞냐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공급 모델을 찾아 가지고 수요를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선호하고. 쉽게 얘기해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요를 정의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수요를 정의하죠. 뭐 본인이 음, 직접 정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들이 전담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공급에서 수요로 가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음,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명확히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공급 모델을 정해놓고 수요를 정의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론적인 접근이라고 했던 문제인식하고 실현 가능성을 좀 찾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이분들한테는 이미 좀 안 맞는 방식인 거죠. 음, 근데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수요를 먼저 정의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것들을 좀 찾는 그 방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사업적인 성공 관점에서 보면 그게 조금 더 좀 쉬운 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인식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영어로는 기업가적 기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거나 실제로 경험하면서 어떤 사업적인 기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괜찮겠다. 이 수요를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어떤 로직이어서 문제 인식과 솔루션 이 순서로 가는 것들이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는 방식이기도 해요. 다만 이 모델도 다 좋은 건 아니고 한계가 있죠. 뭐 어떤 게 아, 가장 큰 한계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저희가 뭐 일주일 줄 테니까 어떤 사업할 건지 찾아라라고 한다면 전제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네, 사실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거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더 그렇죠. 많은 시간을 고민해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사실은 더 좋은 기회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음, 하루 이틀 만에 찾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요에서 공급으로 가는 이 방식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좀 음,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인식을 하고 솔루션으로 가는 거는 일단은 조금 어렵고,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뭐 데드라인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소 1년 전에는 좀 여유 있을 때 이 방식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유를 좀 음,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좀 변화된 양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지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좀 분석해서 실제 이게 기업가적인 기회가 있는 건지 그걸 음, 정의하고 솔루셔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죠. 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치 않은 경우도 좀 있죠. 그런 경우들은 공급 모델에 이미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제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네, 다음에 수요를 후속으로 찾는 것들이 대안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고 속도가 빠르고 또 굉장히 자율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고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네, 이 공급 모델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시장을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타겟을 그쵸, 잡고. 맞아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실 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대안적인 방법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루션을 먼저 하고 이게 이제 음, 공급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솔루션 수요 정의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대안적으로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자율성이 음, 좀 높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이 수요가 너무 좀 편협해지거나 혹은 그 포커스가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어, 편견이나 편향이 있는 거죠. 음. 음, 너무 자기가 내 아이템에 대한 마음이 좀 강한 나머지 내가 좀 보고 싶어 하는 시장만 본다든지 음,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좀 긍정적인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나중에 사업할 때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업 계획서야 네, 그럴싸하게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로우 데이터까지 잘못됐다, 뭐 너무 편향돼서 채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실제 사업할 때는 만약에 정말 이게 잘못된 시장 분석이면 음, 잘못된 수요 정의면 실패하는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불거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좁게 잡지 말고 또 포커스를 좀 정확하게 잡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조언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기 편견이나 편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업 계획서를 좀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아이템은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템과 관련된 시장 정보들을 일단 검색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음,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그런 정보들을 좀 검색해 보시고 요즘 챗 GPT로도 많이 검색하니까 네. 그러면 긍정적인 정보도 찾고 부정적인 정보도 좀 찾아주세요. 음,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대표님이 골고루 이제 취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 긍정적인 건 이런 게 있고 부정적인 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네. 과연 이 수요라는 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 1, 2번이 우리가 얘기한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이제 3번과 4번이거든요. 네. 그 실행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는 4번부터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4번 팀 그, 구성을 먼저 작성하시고 음, 3번인 성장 전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성장 전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채널에다가 홍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또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심지어 전체 사업 로드맵은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전까지는 이 사업이 뭐고 이 사업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적인 부분을 다뤘더라면 지금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3번부터 쓰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4번을 구성해도 되겠지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고민해야 될 여지들이 많아지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음, 지금 즉시적으로 빨리 팀을 꾸려서 실행해야 되는 이런 여건들이 좀 있다면 팀 구성을 먼저 짜고 그래서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역량, 대표님의 전문 분야, 그리고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최대한. 그리고 음, 나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방식,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성장 전략을 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해서 원론적인 접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고 이걸 짜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말 그렇죠. 그대로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최적화해서 담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제한점이 너무 없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시고 우리 팀에 대한 특히 역량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 전략을 구축할 것인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좀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 팀 구성 역량이 부족하면 네. 그 부족한 역량에 따라서 전략을 짜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로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성장 전략을 구성하시면서 아마 부족한 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팀 구성으로 돌아와서 팀 구성을 조금 보완하고 음, 다시 전략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단언컨대 어쨌든 작성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성장 전략부터 좀 내용을 탄탄하게 써서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퀄리티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인데요. 팀 구성부터 쓴다고 해서 성장 전략의 퀄리티가 낮아지진 않아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서의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 네. 사업 계획서의 뭐 도표라든지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뭐 시각적으로 충분히 잘 정리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들어가는 내용들이 과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근거에 따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좀 다른 영역이고 작성 순서에 따라 가지고 퀄리티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팀 구성을 하고서 성장 전략을 하는 게 더 퀄리티에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이거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퀄리티를 말하는 건데 뭐냐면 설득력인 거죠. 자료가 네. 잘 작성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 계획이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원의 퀄리티를 말하는 건데 어, 우리가 갖고 있는 팀의 자원이나 역량을 통해서 이거에 기반해서 성장 전략을 짰다라고 한다면 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 이 팀이 허황된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계획들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오히려 사업을 평가할 때, 이 팀은 제대로 이 계획을 실행할 역량이 있고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계획들만 제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 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네요. 이게 대표님들도 항상 작성하시면서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서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팀 구성을 이 억지로 좀 채워 넣으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실현 가능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팀 구성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대충 넘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심지어 AI로 팀 구성을 도출해내고 뭐 이러는 음. 경우도 제가 봤는데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행하는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음. 부분을 가장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전개해 나가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훨씬 더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춰서 차례대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 문제인식, 그리고 팀 구성, 성장 전략 이 순서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